빛의 스펙트럼에는요,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외출을 할 때 자외선에만 신경을 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쉽고 명쾌한 설명 후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즌 5-6차에 제시되어 있는 적색 편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색 편의 바로 뭐냐면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팽창했다 라는 거에 대한 증거로 제시되는 게 바로 적색 편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물리학을 기초로 한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먼저 정립을 하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적색 편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빛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파장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파장은요, 이렇게 이제 횡파가 있을 때요, 위에 있는 걸 우리가 마루라고 해요. 그러니까 꼭대기점을 마루라고 하고요, 밑에를 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동에서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진동수라는 건 뭐냐, 바로 단위 시간 동안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횟수예요. 여기서 이제 1초 동안 반복되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라는 걸 엄청 중요하게 강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적색과 청색이라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둘 중에 적색이 파장이 길답니다. 파장이 길다는 건 진동수가 작다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색 쪽이요. 빨간색이 파장이 제일 길고요,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외선하고 적외선이 있으면 어떤 것이 더 에너지가 크다? 자외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에 노출이 됐을 때 우리가 피부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적색 편의로 이제 다시 한번 와보면, 적색 편의는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해요. 천체에서 방출된 빛을 관측할 거거든요. 그러면 해당 빛의 스펙트럼 선이 원래 위치에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관측이 돼요. 근데 이때 파장이 긴 쪽으로 밀리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적색 편의라고 해요. 우리가 이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도플러 효과하고 관련돼 있어요. 도플러라는 과학자가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관측자하고 광원이라든지 음원, 광원은 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원은 어떤 소리가 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걔네들의 거리가 변화가 될 때 파장의 길이가 변한다는 걸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해요. 일상에서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나요. 그러면 사이렌 소리가 잉여잉여 하고 나한테 가깝게 오면 고음이 나고요, 멀어지게 되면 저음으로 나게 됩니다. 바로 파장이 짧을 때가 소리에서는 고음이에요. 그런데 파장이 짧은 게 빛으로 보면 아까 말했듯이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소리가 멀어질 때는 저음이라고 했죠. 그게 빛으로 적용하면 빨간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도플러 적색 편의라고 이감에서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럼 도플러 적색 편의는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이감 모의고사에서 도플러 적색 편의의 이유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 중에서 이 시간 지연 현상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건데요, 관찰자하고요, 좌표계 내부에 있는 게 있다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관찰자가 봤을 때, 관찰자는 정지라고 볼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좌표계 내부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움직이는 개라고 한번 볼게요. 좌표계입니다. 여기에서 빛시계를 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어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거리 이동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밖에 있는 관찰자가 그 움직이는 걸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직선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빛이 사선 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정해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속도를 계산할 때요, 시간분의 거리예요. 속도라는 건 거리를 가지고 시간을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아까 내부에 있을 때는 위아래로 그냥 가는데 밖에 있는 관찰자가 움직이는 대상을
봤더니 어떻게 됐죠? 거리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위에 지금 분자가 커졌죠. 거리가 길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속도는 동일해야 돼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시간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이게 굉장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 빛의 속도가 고정이기 때문에 거리의 변화가 생겼다면 뭐가 변해야 돼요? 시간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간 지연 현상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적색 편의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광원이요, 일정한 속도로 관찰자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천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멀어지면서 주기가 F인 빛을 방출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빛의 주기는요, 파동이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즉 진동수의 역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찰자에게 빛의 주기가 원래 있던 F가 아니라 F보다 더 큰 것으로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동수의 역수라고 하니까 진동수는 어때요? 더 작아져야겠죠. 진동수가 작아지면 파장은 어떻게 되죠? 반비례였잖아요. 파장은 길어져 버립니다. 그럼 파장이 길어졌으니까 적색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천체일수록요, 그 거리에 비례해서 도플러 적색 편의값이 더 커져요. 그래서 천체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 역시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까지가 도플러 적색 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던 중력 적색 편이, 자, 요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천체에서 방출되는 빛이요, 나올 때요, 천체의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당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빛이 천체의 중력을 극복하고 관찰자에게 도달을 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빛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소모가 되는 거예요. 얘가 뭔가 천체가 잡아당기는 질량을 극복하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에너지가 소비가 된 거예요. 소모가 됐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에너지의 값이 작아지겠죠. 빛의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빛의 에너지 소모로 인해서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적색 편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설명 그리고 쉬운 설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